적정한 시점에서 네, 좀 출구 전략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그렇죠. 있다. 그런 좀 냉정한 선택에 대한 그런 판단에 대한 생각도 좀 가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포스코 결론 지금 매수냐, 실망 매도냐, 매수입니다. 매수의 달라요. 시점이다. 네. 화학 쪽에서의 탑픽은 어디로 보세요?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 네, 근데 금리 인상하게 되면 일단 성장주들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냥 뭔가 매출과 이익이 나오고 있는 성장주는 괜찮을 거야. 오히려 돈이 있는 그 못 벌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이런 성장주들이 좀 힘들 거야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네네. 근데 카카오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조금 기노블 얘기를 들으시면 단기적인 하락폭은 단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올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하락폭은 사실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부터 계속 빠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카카오를 통해서 LG화학과 포스코를 다 싸잡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와 LG화학, LG화학. 포스코까지도 전혀 다른 섹터지만 그러니까 뭐 전혀 네. 분야가 틀린데. 직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제가 좀 짜증나요, 진짜로. 네. 포스코도 이번에 물적 분할하죠? 네, 물적 분할한다라는 말.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요. 카카오가 갖고 있었던 정말로 수많은 매력적인 종목들이 이제는 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만의 매력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고 이제는 수급 논리로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카카오뱅크와 페이가 게임즈까지 상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카카오를 이끌고 왔었던 수많은 호재들은 이제는 수급적인 이슈마저도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치고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실적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카카오가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수 안에서 가지고 있을 때 위치적인 입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매력도는 확실하게 줄어든 부분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카카오가 갖고 있었던 매력을 이제는 수급이라든가 어쨌든 다른 주식들이 뱅크, 페이, 게임즈까지 상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선 더는 카카오의 하나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네이버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는 좋게 봐요. 근데 네이버는 사실 상장을 안 했잖아요. 자회사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분할해가지고 이제는 상장시키면 되지 않겠냐. 네이버는 우리나라 상장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나스닥 상장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는 움직이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계획이 없는 네이버가 카카오와 별개로 왜냐하면 카카오 올라올 때 네이버도 함께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둘이. 그렇기 때문에 네 네이버는 상장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의 밸류를 주면서 함께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카카오는 빠지는데 네이버는 올라간다. 이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투자자의 심리로서 위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는 네이버는 좀 위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도 이제는 상장해야 되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네이버에는 이제는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말하기 힘든 LG화학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거 말 안 해도 됐나요? 말해야 돼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이 1월인가요? 2월 상장이죠? 1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면 몰빵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만큼 좋은 쪽으로 바라봤던 건데 네. 사실은 그러한 심리로 LG화학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 뭐 물적 분할을 하는데도 올라가네. 물적 분할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을 IPO 해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상장을 해버리냐 안 해버리느냐. 예. 그런데 이제 일자가 잡혔습니다. 70만 원 제가 생각하는 생명선인데 아주 한호까지만 이 직전에 한번 깼었거든요. 이번에는 다시는 깨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한도가로 뭐 주가가 부러졌습니다. 지지선을 깼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LG화학은 이제는 2차 전지로서 투자자로서는 LG화학을 좋게 본다면 지주사로서의 매력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한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점. 그리고 저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를 한 1년 전부터 저는 한 번도 트레이딩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저를 추적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완성 배터리 업체는 한 번도 1년 이상
좋게 봤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 직전에 대해서 그 테슬라 데이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날의 이슈는 자율주행이었거든요. 1년 전에.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새로운 배터리와 이제는 가격 인하 정책을 테슬라가 가겠다라는 것은 완성 배터리 업체가라는 것에 대한 그때 의구심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 이후로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는 논외의 문제겠지만 LG화학의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가슴이 아프시더라도 LG화학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갖고 있었어도 어차피 이 정도 손실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심리적인 좀 안정감을 갖고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시키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좀 LG화학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좀 주가가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SK텔레콤도 그렇잖아요. SK스퀘어가 좋은 거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스퀘어가 진짜 알짜배기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그런데 상장된 이후 쭉 빠지고 SK텔레콤은 안 그러니까 아직도 빠지잖아요.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 IPO 됐었을 때 시작가가 그렇게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시장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보통 우리 그 뭐죠? 네. CATL의 어떤 시총을 생각하면서 네. 매출 차이가 1위고 2위고 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올 거 아니야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생각 밖으로 호응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오히려 시가는 별로 안 높을 것 같다. 시장은 막 그렇게 될 것 같다. 오히려 그거는 시장에 주는 건정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역으로 좀 확실히 좀 진입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미 진입을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그 최근에 있었던 12월 초 반등에 좀 더 올랐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그런 거 기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상장을 앞두고 네.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상승하는 시점이 바로 LG화학을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손절 수익 최대한 손해를 만회하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변이 나오고 확산자 늘고 더 나빠지니 코로나 관련주들을 좋아지는 거 아니냐, 좋아지는 거 아니냐. 반등 주고 빠지고 저점만 낮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냉정하게 봐야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솔루션이 다 가져간다는 것을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 관점에서 포스코까지 제가 이어가도 될까요? 네네. 경기 민감주로서 제가 좋아하는. 아니, 그러면 일단 네. 그 카카오 주주들 네. 지금 횡보의 기간을 거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다시 재상승이 좀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반등시킬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호재를 쓸 만큼 다 썼다. 썼다, 그래서 올해. 주가가 뭐 계속 빠진다 이럴 수는 없죠. 뭐 이건 아니겠지만 지금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이 정도였나요? 정말 무섭게 두드러 패네요, 진짜. 근데 그게 뭐 악재도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이 판다고 해서 내일 또 사버리면 또 상승 탄력이 그만큼 좋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냉정한 출구 전략을 좀 그런 전략도 네,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네. 적정한 시점에서 네, 좀 출구 전략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그렇죠. 있다. 그런 좀 냉정한 선택에 대한 그런 판단에 대한 생각도 좀 가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렇죠. 이미 다 빠진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사실은 지금부터 폭락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이미 충분히 빠진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뭐 여기까지 빠졌는데 굉장히 나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부담이 좀 됩니다만 조금 그런 거겠죠. 뭐 삼성전자 1년 내내 이렇게 횡보했던 것처럼 네네.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오랫동안 횡보할 수 있으니 네네. 그걸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일찍 언제쯤 탈출할 것이냐를 고민하자. 그렇죠, 그렇죠. 뭐 여기서 나스닥 이후에 조금 이제 그 FOMC 이후에 나스닥이 또 빠르게 반등을 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한계가 1%를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쪽이 또 빠른 템포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카카오라는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단기 낙폭 또한 굉장히 커 보이는 종목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 포스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함 차장님도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동성이 여러 가지로 양쪽으로 다 열려 있으니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이런 수, 저럴 때는 저런 방법. 그렇죠. 이거를 계속 이제 아주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잘 되는 종목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야 시청률이 높잖아요. 사실은 올라가는 종목. 근데 저는 늘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안 되는 섹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저의 그것이기 때문에 포스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제 저한테는 꿀단지 같은 종목입니다. 남들이 안 볼 때 포스코 이 정도면 진짜 싼데 왜 싸졌지? 아 그래? 이제 좀 바뀔 것 같은데 하면은 그럴 때 사서 주가 쭉 올라오면 한 번씩 매도 치고 나오는 저한테는 진짜 꿀 빼먹을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포스코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임계치 정도의 하락폭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분할할 것이고 지주사 전환한다라고 하면서 주주에게 좀 어떤 주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라고 해놓고선 뒤통수를 정말 야구바타로 세게 맞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SK이노베이션, LG화학, 뭐 만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일반 주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적 분할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피해 의식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진짜 트라우마 있습니다. 예. 진짜 저는 되게 좀 배신감이 느꼈는데 기업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해버리니 유증을 해도 욕먹는데 이거는 더 욕먹어야 될 일 아닌가라는 느낌마저 있는데 왜냐하면 유주는 아픔을 대주주도 같이 나누지만 이것은 알만 빼먹는 거 아닌가 뭐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요. 뭐 실제 트렌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특히 왜 그러냐면 지주사 할인율이 높으니까 네. 지주사가 되는 순간 바로 기업 가치가 하락해 버리니까. 그러면 배당을 좀 많이 주라고요. 이제 물적 분할을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주자 되시면 지주자 배당률만 우리가 높아지면 불만 없습니다. 우리는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인 나라의 이게 필요하다. 이거는 나중에 말씀 정치 얘기할 뻔했네요. 자 포스코 결론 지금 매수냐 실망 매도냐 매수입니다. 매수의 달라요. 시점이다. 네. 왜냐? 첫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일단은 IPO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것이다. IPO를 지금 홀딱 해버린다고 한다면 연기금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그렇지. 주주의 반발 또한 어마어마할 것이 이게 당연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우리 IPO 안 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당연하게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영원히 안 할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언젠간 하게 될 것이죠. 언제쯤 할 것이냐? 지금 포스코에 대해서 제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철강 어부의 시크릿컬 이 산업이 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로 포스코가 갖고 있는 찐 매력은 리튬 광산이지 않습니까? 리튬 광산. 리튬 광산. 리튬 광산 그 호주에 이거 강산사 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올해 봄인가 나왔던 뉴스가 포스코 시청이 25조인데 광산 가치만 35조다. 근데 그래요? 지금 리튬 가치가 더 올라가가지고 리튬 강산 가치면 50조 이상 진짜로 이렇게 밸류에이션 하는데 시장에서는 조용하죠. 왜냐면 우리는 그건데 리튬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이제 쓰잖아요. 중국의 자동차를 LFP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더 증가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리튬 가격이 올라버리니 자기네 갖고 있었던 LFP의 장점이 가격이 싸다는 거였는데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거나 저거나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2차 전지도 다시 좀 이제 매력이 돋보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막 이렇게 오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밸류에이션에 포스코라는 그룹 자체가 친환경으로 많이 그룹의 색깔을 많이 바뀌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포스코 안에서 앞으로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여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아직 부각되지 않은 가치들이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로 지주사로 만들고 자회사를 갖고 있는 포스코를 통해서 리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갖고 있는 친환경으로 전환돼가는 그룹사 차원에서의 모습 그리고 회사가 좋아질 때 포스코는 뭐 일부러 그랬겠지는 않았겠지만 무슨 성장에 대한 매력도들에 대해서 강하게 시장에 어필하지는 않았었지만 이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왜? 이제는 자회사를 상장시켰을 때 한 번에 어마어마한 자금 조달과 시장의 기업의 그룹 색깔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보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를 갖고 이제 자회사 물적 분할을 하게 되는 회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매력들을 부각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주가가 거기에 대한 밸류를 다 땡겨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의 밸류에이션이 정점을 주는 그 어느 시점에
마치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물적 분할하고 상장을 시키는 것처럼 그때쯤 되면 그때 포스코라는 기업 물적 분할된 회사가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호재와 함께 스리슬쩍 그렇죠. 물타기로 그 밸류에이션을 막 고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시장이 되면 그때 상장 IPO가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물적 분할이라는 것이 기분은 나쁘지만 IPO가 지금 당장 그것이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 때까지는 IPO는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조금 답답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포스코는 어쩌면 그것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앞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시장에 좀 두각시키는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의 포스코는 어떠니 물적 분할 섭섭해 하지만 그래도 안 그래도 좋고 혹시나라는 제가 가는 시나리오까지 간다고 한다면 포스코는 자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아질 수도 있다. 포스코 매수입니다. 네. 근데 사실 포스코가 무리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게 여기는 오너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경영진들이 연임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평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욕먹을 짓은 주주들한테 그렇죠.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주사 전환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계열화를 만든다는 건 나쁘진 않게 볼 수 있거든요. IPO만 그때 가서 해줘. 지금은 밸류에이션 다 땡겨줄 수 있는 어떤 주주에 대한 정책들과 어떤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기대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이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실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 매수의 좋은 네. 기회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네네. 같은데 지금 가격 네.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뭐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주식 하나 찍어주세요. 저 포스코 찍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나 들어가도 된다? 3분기 영업이익 3조 넘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시총이 분기 실적이에요.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24조, 2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기 실적 뭐 PER, PBR 뭐 아무거나 갖다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과거의 역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철저하게 저평가 있는 구간인데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안 줬잖아요. 유동성 그렇지. 장세에서는 이거 안 준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색깔이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금리를 1%까지 일지 모르겠지만 테이퍼링을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확인에 대한 요구가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시장이라는 뜻이죠. 속도는 느리더라도 나중에 3년 후, 5년 후의 버블은 경기 민감주에서 나올지도 모른다. 뭐 이제는 세상에 바뀌어서 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기 민감주에는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딴에서의 이제 철강 가장 싼 주식은 저는 포스코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면 네. 이건 단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단기도 좋고 장기도 좋죠. 네. 단기라고 한다면 지금 사서 언제 팔아야 돼요? 매도의 시점은? 어느 시그널이 있을 때 매도를 해야 되죠? 단기적으로 봤을 땐? 만약에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앞으로 2달 동안 다우산업지수가 막 올라가고 철강주가 막 제가 논리대로 시장에서 막 리포트들이 나오고 거기에 중국 지준율 인하 있잖아요. 중국 얘기도 제가 오늘 할 게 많은 중국은 다음 시간에 제가 확실하게 한번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이게 애매해요. 양쪽에 다 이야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경기 민감주 쪽으로 쏠림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해 연말 내년 1월 리포트에 이쪽 부양책들에 대한 이슈가 확 되면서 만약에 이게 뻗쩍 올라와서 포스코가 우리나라도 건설 부양책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35만 원까지 올랐다. 그러면 단기 매도해 보는 거죠. 정고점 근처 그렇죠. 오면. 네. 그래서 그 추세선이 상단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오면 제가 예전에 조선주가 그랬어요. 조선주가 지금 사두십시오. 단기 트렌드 되고 해가지고 사두시면 나중에는 좋아지고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만 시장을 바라보지 마세요 했는데 막 한 달 보름 만에 제가 생각했던 이상 밸류에이션 주가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 장기가 될지 단기가 될지 몰라도 지금 시장은 좀 시장을 좀 새로워지는 시장의 칼날을 보여야 되고 싼 주식을 좀 쌀 때 담아보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포스코,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은 좀 이런 시장의 변화에 좀 적합화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경기 민감주 탑픽으로 보는 거는 화학이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포스코, 철강에서는 포스코 생각하신다면 네네.
화학 쪽에서의 탑픽은 어디로 보세요?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 근데 이게 대장은 좀 왔다 갔다 해요. 대한유화랑 뭐 이게 좀 주고받거니 하는데. 대한유화는 좀 이게 롯데케미칼에 비해서는 좀 작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저는 탑픽으로 보고 싶고 또 하나는 수소라는 단어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오늘 장이 아침부터 안 좋았었을 때 롯데케미칼은 괜찮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상한 시그널을 본 것 중에 두산 밥캣도 있어요. 두산 밥캣 캐터필러 달러고 하는데 왜 니 혼자 가려고 하지?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경기 민감주에 포함됐었던 종목들이 그래서 시장의 심리가 지금 어떤 수급에 그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때 수급에 쏠림이 막 들어오고 있는 섹터의 주도는 없이 그냥적으로 온다면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조금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매도 호가 공백이 얇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 뜻이 뭐냐면 지금 포스코 지금 들고 있으신 분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지금 뭐 포스코를 샀어요. 네.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이건 뭐 묵혀둘 거야 하고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수급이 됐든 이게 좀 하락을 해요. 그래서 손실을 나고 있어. 예를 들어서 5% 10% 빠졌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5% 빠졌다고 손실을 하거나 그런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는? 여러분. 네, 포스코가 아니라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죠. 빠졌을 때 왜 빠졌냐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Y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럼 이게 일시적인 거야? 버텨갈 이유야? 더 살 이유야? 라는 것들에 대한 체크 포인트인데 이번에 파월이 FOMC를 통해서 상당히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녹여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우리는 지금 네, 그렇죠. 모르지. 매파인 거는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좀 보면서 할게라고 해서 매파에서 성장주가 확 올라가고 이제 만약에 포스코가 이런 경기 민감들을 훅 조정을 준다면 시간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2, 3월에 있을 FOMC에서는 자꾸 또 매팔 얘기할 테니 조금 시간은 더 걸리겠네. 그러면 이제부터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섹터이지 않나 그런 종목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하여튼 뭐 포스코 들고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같이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포스코를 한번 잘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시점에서. 포스코, 롯데케미칼 그리고 포함된 롯데케미칼.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는 지난주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성장주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뭐가 떠오르는데 예전에 그 현대경제연구원 그 대표셨던 그 한성환 소장님 그분은 이 버블의 마지막은 경기 민감주로 끝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 맞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 때는 버블이 아니라니까요. 유동성 장세 때는 유동성 장세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예전에 중국 경기 부러졌을 때 2008년도 때도 2007년도 때도 그랬어요. 중국 경기가 막 안 좋아서 유동성을 막 뿌려서 부양책을 쓸 때 중국 CPI 지수 박살나잖아요. 그러면 그날 우리 코스피 지수 2%가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러죠? 그랬더니 돈 또 풀 거잖아. 이게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거 다 약발 썼다니까요.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풀린 돈이 경기로 들어가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 있으니 이때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되고 그때 돈을 지르는 거죠. 왜? 이번에 올해 초에 엄청난 시장의 버블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진짜 확신을 갖고 질러요. 지수가 이렇게 좋은데 현대중공업 그때 50만 원 갔었을 때요. 제가 손님한테 매도합시다라고 전화했다가 육두 문자 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주식 잘 남들이 나가는 100만 원 간다는데 근데 그 당시에 현대공업 중공업이 수주를 6년치 5년치 이상을 받았었거든요. 이거 밸류에이션을 땡겨봤는데 그럼 지금부터 10년치를 받아놓는다고 밸류에이션을 줄 수는 없잖아요. 도크 다 찼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밸류를 주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뭔 소리냐. 수주가 지금 5년치가 다 찼는데 이걸 왜 파냐라고 했다가 그 욕을 먹고 거짓말처럼 그날 주가가 그날이 고점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열이 경기 민감주에서 보여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체감을 하게 될 때.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이럴 때 사두신 사람이라면 그때까지 갖고 간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때는 그러니까, 다른 시각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 이후에
다시 한번 버블이 크게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근데 그 버블이 지금 포스코가 버블의 중심일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에 자동차와 반도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안전자산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쪽은 지금 이상이 참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